자, 양수 K에 대하여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직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자, 이차함수 위로 볼록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꼭지점에 x좌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얘가 2라고 정해져 있죠. 자, 그랬을 때, 자, 직선, 기울기가 2인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래서 얘가 y는 2x 플러스 3. 지금 이렇게 된 상태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서로 다른 두 교점에서 만난다고 했고요. 알파와 베타. 이렇게 됐을 때 fx의 최대값이 1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얘, y좌표, 얘가 10이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직선이 이런 식으로 만나서 알파, 베타가 이런 식으로 돼서 베타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경우도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말이 안 되면 그러면 얘가 말이 되는 거고. 그쵸? 뭐 일단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예요? F2 2에서 최대값을 가질 테니까 그래서 2 대입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K 플러스 3 얘가 10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K는 뭐야? 3이야? 3 이렇게 나오겠죠. 3 아니에요? 11 마이너스 1 3 맞잖아. 네. 그쵸? 그래서 K가 3일 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 확인하면 되죠. 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얘가 3이니까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높낮이를 확인해 보시면 되죠. 자, 2를 대입했을 때 직선에다가 2 대입하면 이거 y값이 뭐 나옵니까? 7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대입했을 때 얘가 y값이 10이 나온 거니까 그럼 이 그림이 맞는 거죠. 그쵸? 직선보다 위에 있다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뭘 구하랍니까? 이거에서 함수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식이 두 개가 다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교점을 구할 수 있죠. 이거는 2x 플러스 3이다. 그렇게 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3일 마이너스 즉 x는 마이너스 1과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얘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최소값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니까 얘는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됐어요? 자, 다음 문제 실시. 자, 몇 번 문제인지 확신은 없지만 풀이로 보면 30번 문제 형태를 띠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가 분류가 많이 되는 문제가 모의고사 보통 30번이라서 해설지 그 세 줄로 나오는 거에 꽉 차거든. 그래서 애들이 딱 보고 와 이걸 어떻게 풀어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분류가 많은 거지. 자, 하나씩 해석을 해봅시다. 하나씩. 자, 일단은 첫 번째 경우는 지금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대칭축 x가 p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양수라고는 알려줬으니까 일단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시면 0부터 3까지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0부터 3까지에서라고 나와 있는데 0이 일단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0이 여기 있는 건 알겠는데 3의 위치가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x가 0, x가 p 이렇게 있을 때 자, 3의 위치가 0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최대값, 여기에서 최소값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이 0보다 작아서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값, 여기에서 최대값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가만 보고 해석을 하면 어떤 해석도 가능해요? 3에서 최소값이 나올 그렇죠. 이런 경우도 가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고 이게 가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세 가지 케이스야. 네. 그쵸? 자, 그 다음에 나. 자, 나에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자, 나에서는 P 이렇게 있으면 자, 요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대로. 즉 위에 케이스랑 아래 케이스를 연결해서 같이 가져가세요. 자, 0이야. 근데 원래 3이 더 컸잖아. 3이 더 컸으니까 당연히 5는 더 클 거야. 그러니까 최소값과 최대값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그대로 가지고 가서 자, 이번에는 0이 더 큰 거야. P죠. 이번엔 0이 더 컸어. 그런데 3에서 얘가 5로 갔거든?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누가 더 큰 거야? 이건 무조건 5가 더 큰 거야. 왜냐하면 봐봐. 0하고 3 사이에 있는 P에서 0이 최대였잖아. 그쵸? 그러면 최소한 P의 위치가 어디라는 거야? P의 위치가 0하고 3의 정중앙이 어디죠? 2분의 3이잖아. 그럼 P가 2분의 3보다는 오른쪽에 쏠려 있으니까 0에서 최대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봐봐. 얘가 2분의 5보다 큰 거야. 그치? 아, 이게 장담이 안 되는구나. 장담이 안 되네. 거의 3에 붙어 있을 수도 있네. 그냥 딱 3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아, 그럼 이거는 케이스를 또 나눠야 되네. 그러면 여기서 최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 일단 여기서 최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자, 일단 세 번째 경우. 자, 세 번째 경우 이 경우라면 일단 X가 P.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가, 나 케이스를 다 분리하는 거고요. 니네 시험 때는 가와 나를 같이 보면서 케이스를 줄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가에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 나에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그냥 다 펼쳐 놓는 거고, 예,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전에서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X가 0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5의 위치가 이제 다시 한번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 여기서 또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는 얘일 거고, 최소가 얘냐, 얘냐. 아, 최대가 또 바뀔 수 있어요. 얘냐. 뭐 이렇게 케이스가 나뉘는 거야. 그럼 이제 두 개를 종합해서 이제 해보자고, 종합해서. 자, 최소값은 m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최대값이 m 플러스 4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최소값이 m이고 최대값이 4m이야. 그럼 여기에서 사실 두 개를 같이 보면 케이스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 왜? 일단 최소값이 같아. 최소값이 같다는 얘기는 일단 뭐가 틀렸다는 얘기야? 일단 3번이 틀렸다는 얘기야. 아까 3번은 3에서 최소였잖아. 근데 얘가 5로 갔는데 또 최소야? 그 다음에 최대가 그럼 0이었잖아. 그럼 5로 가서 만약에 5가 만약에 이렇게 같았다 쳐도 그럼 최대는 바뀌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불가능하다고. 그쵸? 그럼 일단 3번 케이스는 탈락. 3번 케이스는 탈락이고, 그럼 이제 1번 케이스 봅시다. 1번 케이스. 3이 애초에 얘보다 컸으면 그러면 되죠. 그죠? 아, 그러면 여기 최소값이 y가 m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m 플러스 4. 여기에서 m 플러스 4였던 거야. 여기에서 m 플러스 4였던 거고, 더 커졌으니까 여기에서 y가 4m이었던 거야. 이게 1번 케이스야. 그쵸? 1번 케이스 일단 만족했고요. 그 다음에 2번 케이스. 2번 케이스가 최소값은 똑같이 y는 m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최대값, 여기에서의 최대값이 m 플러스 4 이거였는데, 아니 어찌됐든 변해 때문에
최대값이 바뀌었잖아 지금. 최대값이 바뀌었으니까 일단 5에서 최대값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4m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야. 그쵸? 왜냐하면 두 가지 케이스가 돼야 돼. 왜? 우리가 지금 사용을 아무것도 안 한 조건이 뭐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연수에. 네. 이거를 안 했어. 이거를. 아니 만약에 한 가지 케이스였으면 굳이 나한테 m을 자연수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없잖아. 그럼 자연수라고 알려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부정방정식이든지 우리 하는 거 부정방정식이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에서는 m값이 자연수가 안 나올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두 개가 살아있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풀면서도 뿌듯해야 돼. 그쵸? 이게 만약에 하나만 남았어. 그럼 의심해야지. 뭐지? 그럼 저걸 왜 굳이 알려줬지? 이렇게 의심을 하셔야 돼. 알겠죠? 아니면은 20번 때문에 알려주는 게 난이도 하향 조정. 아이씨 뭔 소리야. 자 그럼 얘부터 해봅시다. 얘부터 일단 최소값은 일단 fp. 자 fp는 당연히 q니까 자 얘가 m. 이거는 확정이죠. 네. q하고 m하고 확정이고 그 다음에 얘 f3. 자 f3이면 뭡니까? f3이면 얘는 3-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얘가 m 플러스 4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q와 m이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얘랑 얘랑 날라가죠. 얘랑 얘랑 날라가고 얘가 4 나와야 돼. 그럼 얘가 뭐 나와야 돼? 2 나와야 되지. 네. 그쵸? p는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p는 1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네. 그쵸? 따라오고 있어요? 네. 네. 그럼 p가 1이야. p가 1이니까 이제 여기 f5. 자, f5에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뭐예요, 얘는? 5-p제곱 플러스 q가 4m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q는 뭐고요? q는 m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p가 지금 내가 1이라고 구했잖아. 그러면 이쪽이 뭐가 됩니까? 16이 되죠. 그 다음에 얘 넘어가면 뭐가 돼요? 3m이 되잖아. 그러니까 m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6이 돼서 자연수가 안 되니까 탈락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죠. 얘를. 그럼 이제 됐네. 그럼 이제 이쪽이겠네. 이쪽. 자 그러면 최소값이 m인 건 똑같으니까 일단 q와 m이 같은 거는 확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f0에서 최대값이 나온 경우 그럼 뭐예요? p제곱 플러스 q 얘가 m 플러스 4 그럼 얘랑 얘랑 날라가니까 이번에는 p가 2라고 나온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f5에서 f5니까 얘는 뭐 2라고 구했으니까 2 이거의 제곱 플러스 q 얘가 4m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m이죠. 그럼 얘는 뭡니까? 9죠. 넘어가면 뭐예요? 3m이죠. 따라서 m은 3이죠. 그러면 자연수까지 나왔네요. 그쵸? 질문 있어요. 뭐요? 만약에 네. 저 최소값이 딱 3에서 나오면은 최소값이 3에서 나오면 네, 0이 저기서도 최대잖아요. 네. 그것도 해봐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아니 근데 일단은 모두 만족하는 게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요. 만약에 F10의 모든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러면 케이스가 또 남아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F10의 값을 구하시오인데 만족하는 식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럼 실전에선 사실 끝내는 게 맞아. 근데 공부할 때 이제 계속 하셔야죠.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 중에 이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얘가 0이고 얘가 3일 때. 그러니까 P가 3일 때. 그럼 이렇게 되면 5는 어디예요? 얘가 3차이잖아. 그럼 5는 여기지, 여기.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이죠. 최대값이 변하지 않잖아. 근데 변했잖아 지금. m 플러스 4와 4m이라고. 그러니까 안 되죠 이 케이스. 이 케이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fx를 m이 p니까 m이 q니까 p는 2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네, 이건 최근 문제니까 노트 정리해 놓으세요. 꼭. 이것도 최근 문제입니다. 실시. 방금 전 문제보다 얘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얘가 방금 전 문제보다. 자, 봅시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면 일단은 자, 절대값이 같은데 만약에 개수가 같은데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는 뭘 결정해요? 이거에 요걸 결정하죠. 요거. 그쵸? 그러면 만약에 부호가 같다면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죠.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서로 부호는 반대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한 놈이 아래로 볼록이면 한 놈은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누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그냥 씁시다. 얘를 fx 얘를 gx라고 이렇게 해 볼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에서 우리 hx 재료가 뭐였어요? hx 재료가 하나의 식에서 하나를 뺐을 때 뭘 알려주면? 교점을 알려주면 그게 hx 재료였잖아. 그쵸? 근데 얘는 반대로 이거를 알려준 겁니다.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다라고 알려준 거야. 즉 둘의 교점 중에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2라고 알려준 거야. 그쵸? 그리고 뭐도 알려준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2라고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한 놈은 분명히 부호가 다를 테니까. 그쵸? 뭐에서 뭐를 뺐으면 2배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수는 2네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자 누가 이러면 정해지는구나. 두 개를 뺐더니 음수 나왔죠? 아 그럼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얘가 fx고 얘가 gx입니다. 그쵸? 위로 볼록인 게 fx, 아래로 볼록인 게 gx. 정해졌네요. 근데 뭐 문제 푸는데 뭐 상관이 없습니다. 뭐. 자 어찌 됐든 우리는 그러면 봐봐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걸 알아. 그쵸? gx는 최고차항이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뭐뭐뭐라는 걸 알아. 근데 딱 봐도 느낌이 미지수 몇 개야? 4개잖아. 그죠? 근데 식이 몇 개야? 하나네? 그리고 뭐 기울기 알려준 거? 아니 어찌됐든 뭔가 복잡하고 거시기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봐봐 야 2차 함수 이쪽도 기하학적 해석이란 말이야. 기하학적 해석이 뭐야? 그림을 직접 표현을 하고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이 직선이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직선으로 놓을 수 있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봐봐. 우리는 지금 fx, gx를 나타내는 게 목적이지. 그쵸? 얘네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 fx, gx가 궁금한 거지. 그러면 얘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어라? 그림이 이렇게 돼 있네? 누가 봐도 뭐야? hx 재료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보시라고. 따로따로. 봐봐. 야 gx랑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마이너스 3하고 2라고 써 있는데 이거 안 할 거야 hx?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hx 안 할 거야? 할 거잖아. 할 거잖아.
그러면 얘부터 해볼까요? 얘부터? 자, 얘부터 hx 해보면 얘는 뭐라고? 2배. 교점이 뭐야?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뭐야? hx 제로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나타낼 거라고. 마찬가지로 fx도 마찬가지죠. fx도 이거니까 뭐예요? 얘도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미지수가 몇 개? 하나로? 혹시 x를 미지수로 본 거 아니죠? 죽여버릴 겁니다. 미지수 k 하나밖에 없죠. 미지수가 확 줄었지. 이제 뭐만 남았어? 얘만 남았지. 그쵸? 자, F3하고 F-3. F-3이 뭐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아까 풀 때는 난 fx, gx 구분을 안 했거든? 왜냐면 어차피 얘네가 다 사라지는 숫자. 그쵸? 그러면 어차피 한 놈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3 플러스 k고요.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k야. 두 개 더하니까 2k 플러스 1이야. 얘가 5야. 그러니까 k는 2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fx와 gx가 모두 나온 겁니다. 그쵸? 그러고 나면 이제 네, 끝났죠.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더하시면 답이 나와요. 오케이? 이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어메이징 그 기울기 구하는 공식을 이거 대입해서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fx, gx를 구하는 건데 얘네 남은 1차항과 상수, 1차항과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기울기를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아닌 것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 식이 엄청 복잡할 거 아니야. 너무 딱 나왔고. 아, 딱 나왔다고? 이상한 새끼네. 암튼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우리 hx 재료 제가 언제 가르쳐 줬어요? 작년이긴 하죠. 다항식 할 때 했어요. 다항식. 기억나요? 다항식 마지막 단원이었잖아. 거기서 처음에 P1은 P2는 P3는 이거 나왔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hx 함수 알려줬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쓸 것 같아? 계속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들을 차근차근 모아서 그거를 해놓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수학이 폭발하는 순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나도 모르게 수학 문제가 술술 다 풀려. 이런 시기가 온다고. 좀만 참아보세요. 좀만 참으세요. 그래서 재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정의된 이 참수 이거에서 자, 이 참수에서 이거를 알려주는 거는 뭐라고요? 대칭축. 네, 대칭축이라고요. 얘는 어딘가 가로줄을 그었을 때 뭐 얘를 t라고 하면 어딘가 가로줄을 그었을 때 같다. 그 얘기는 대칭축이 2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봐. 이것도 F3이 궁금한 거야? 아니잖아. FX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FX를 작성하는 방법이 X축으로 X절편 가지고 근 가지고 하는 방법과 꼭지점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뭐 꼭지점을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얘를 A에 X-2의 제곱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지수가 지금 몇 개죠? 2개예요. 그쵸?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한 거예요? 2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2랑 5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있다면 얘가 지금 4차이잖아. 그러면 5는 얘보다 가까이 있겠지. 이렇게 있겠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2에서 최소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F2에서 그럼 뭐야? B죠. 얘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19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B 값을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19라고. 그럼 이제 식이 하나 남았지. A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이제 얘를 이용하는 거죠. 얘를.
그럼 봐봐. 야,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어디야?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여기야. 여기야. 그 다음에 4의 위치가 어딥니까? 4의 위치가. 4의 위치가 여기야. 여기야. 근데 봐봐. 두 개를 더해서 0 나왔다며. 그럼 얘네가 00일 수도 있잖아. 그거를 확인을 해보자고. 대칭축이 2야. 이거 몇 차이야? 2 차이야. 이거 몇 차이야? 3 차이야. 이게 같을 리가 없잖아. 그쵸? 그럼 같을 리가 없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서로 다른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0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누가 플러스여야 돼? 누가 멀어? 얘가 더 멀잖아. 3 차이니까. 그러면 얘가 플러스 보호를 갖고 얘가 마이너스 보호를 가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야? f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의 4. 어? 예? 아니. 얘는 무조건 플러스죠? 예. F4는? F4는 절대값이었으니까 무조건 플러스죠. 무조건 플러스고, 그 다음에 F-1이 그러면, 그러면 이 그림이 아니네. 네. 위로 볼록이네, 위로 볼록. 지금 성립을 안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여야, 뭐라는 거야, 씨.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여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놨는데 0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록이었던 거예요. 위로 볼록. 자, 위로 볼록이고 얘가 x가 2. 이거였단 얘기죠, 이거. 그쵸? 그렇게 하고 마이너스 2부터 똑같이. x가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x가 5야.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최소값이 어디서 나와? 얘에서 나오죠, 얘에서. 그쵸?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 그러면 얘는 뭡니까? 16a 마이너스 이거 b였어요? 플러스 b. 플러스 b.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9.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4면 여기가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얘가 2차이고 얘가 3차이니까 얘가 더 작고 그 다음에 얘가 더 크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절대값 F4 얘가 플러스 보호를 갖고 얘가 마이너스 보호를 가져서 두 개 더해서 0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F-1 그냥 바로 할게요. F4. 자, F-1이 뭐예요? 9A 플러스 B. 그 다음에 F4면 4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얘가 0.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13A 플러스 2B가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2배에서 가져오면 뭐예요? 32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38 이렇게 되겠죠. 아래식에서 위식 빼세요. 아래식에서 위식 빼면 뭐야? 19A는 마이너스 38.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A가 마이너스 2니까 A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6이죠. 그럼 B는 13이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f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3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어요? 됐어요? 자, 1부터 2까지 이거의 최소값이 이거다. 자, 일단 완성형은 무조건 디귿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쉽다고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나한테 이걸 왜 물어봤을까? 얘를 왜 물어봤을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셔야죠. 알겠죠? 이게 이런 거. 완성형은 원래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디귿에서 물어보는 거는 여기 있어.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빠질까, 이쪽으로 빠질까, 이쪽으로 빠질까를 모르잖아. 그래서 기억. 자, 이쪽으로 와. 그 다음에 니은 이쪽으로 와.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몰아준 거야.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뭐야?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방향성은 이 방향이야 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완성형의 목적이라고. 그래 보니까 기억 니은을 그냥 쉽다고 그냥 훅 풀어버리면 디귿에 접근이 안 됩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뭔 말인지 알겠죠? 완성형 문제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한 느끼면서 하시는 거예요. 기억부터. 느끼하게가 아니라 느끼면서 이 새끼야. 느끼면서. 자, 이 참수가 일단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로 블록으로. 자, 그리고 꼭지점이 A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Y가 B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는데, 자, 1부터 2까지가 어딘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가지수를 나눠 보자고요. x가 1, x가 2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하고 2가 여기에 이렇게 걸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하고 2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를 미리 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얘를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억부터. 자, 일단 A가 2분의 3이야 라고 했으니까 A가 2분의 3이야? 2분의 3이라는 거는 정중앙이잖아.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정중앙이니까 얘는 2분의 3에서 나오겠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뭡니까? A가 2분의 3이니까 B죠? B가 최소니까 5. 이렇게 해서 기억이 맞았다. 일단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봐봐. 기억하고 니은에서 지금 나한테 계속 뭘 유도하고 있죠? A 값을 움직여 봐. 이거를 유도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 뭐예요?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대칭축이 A였으니까 이 케이스 세 번째 걸 얘기하는 거잖아. 케이스가 세 번째 거라면 최소값이 어디서 나옵니까? 1에서 나오죠. 그래서 F1이 뭡니까? 1-A의 제곱 플러스 B가 5가 나왔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풀면 B는 마이너스 A제곱에 2A 플러스 4까지 나옵니다. 그쵸? 이거를 왜 굳이 B으로 정리를 했을까? 굳이 A를 넘겨서 그거의 디귿을 위한 베이스죠. 그쵸? 근데 우린 사실 알아야 돼.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최소 중에 이차함수밖에 없다. 지금은 현재까지는 이차함수밖에 없죠. 나중에 수능 때 되면 5개입니다. 우와. 그 5개 줄줄줄줄 말하셔야 돼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물어보면 얘는 반드시 뭐여야 돼? 이차함수여야 돼. 그리고 문자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안 돼. 하나로 나와야 돼. 그럼 당연히 우리는 A, B의 관계식을 찾으려고 하겠지. 그거를 니은에서 보여준 거야. 니은에서. 그래서 이 식을 B라는 식으로 집어넣어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제곱에 3A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의 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얘가 위로 볼록. 꼭지점 뭐예요? 꼭지점이 2분의 3이죠. 그쵸? 2분의 3이고 2분의 3일 때 y값을 구해보시면 얘가 4분의 25라고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고 이제 얘를 틀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니은에서 이 조건일 때가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결국 네가 지금 구한 최소값은 a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서의 최대값이야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럼 이제 우린 뭐 해야 돼요? 아니 경우의 수가 이거밖에 없나? 아니잖아. 세 가지 그림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일 때 최대값이 이거 나온 거야. 그러면 이 경우일 때 최대값이 더 큰 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해보라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만약에 이거면 단순히 b가 뭐였어? b가? 단순히 b가 5였잖아. 그러면 a 플러스 b의 최대값인데 b가 단순히 5죠?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일 때는 a 값의 범위가 뭐야? a 값의 범위가. a 값의 범위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잖아. 사이에 있을 때니까. 그럼 최대값은 a가 2일 때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7 이렇게 되죠. 얘가 뭐였죠? 6점 뭐뭐잖아. 이거보다 큰 7이 나왔어. 그럼 얘가 더 크네. 그쵸?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우리에겐 아직 한 발이 남았죠. 저거. A가 뭐일 때? A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지. 그쵸? 그럼 A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면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고? F2에서 나오는 거고. 그럼 F2를 집어넣으면 2-A의 제곱 플러스 B인데 얘가 5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고. 그쵸? 그러면 이거 어차피 B로 정리할 거니까 B는 얘는 뭐가 됩니까? 5 마이너스 이제 이거 제곱한 거.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그럼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는 뭡니까? 위로 볼록이죠? 꼭지점이 뭐예요? 꼭지점? A가? 꼭지점 A가 2일 때지? 그죠? 그래서 2 대입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1? 5? 더 작아졌네? 더 작아졌네? 잠깐 뭐 계산 잘못했어? A가 왜 3A 아니야? 5A 아니에요? 그냥 A를 안 넣었어. 저 A 여기 A를 안 더했구나. 네. 시겁했네요. A를 더하면 그러면 얘가 5A 이렇게 되겠죠. 그럼 꼭지점이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꼭지점이 2분의 5니까 2분의 5 대입하면 뭡니까?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25. 4분의 25 플러스 4분의 50 플러스 4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25에다가 이거니까 4분의 29. 그럼 얘가 제일 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케이스 나누는 거는 무조건 잘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자,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가 나와 있고요. 나. 자, 이거가 핵심 포인트죠, 이거가. 얘가 핵심 포인트여야 됩니다. 자,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2라는, f-2가 뭐예요? f-2는. f-2는 선분이에요. 가로줄이죠, 가로줄. 즉, y는 f의 마이너스 2는 숫자라고, 상수야, 상수.
그러면 fx가 어떠한 상수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고. 근데 그거의 상수가 f2의 함수값과 같다고. 그러면 얘를 보고 우리는 얘는 이렇게 위로 볼록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해석 무난했어요? 네, 여기까지는 무난하고, 그러면 이제 가에 대한 내용이 마이너스 4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x축이 여기 있고 얘가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차함수는 대칭성이 주제라고 그랬죠?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이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문제의 조건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냈고 여기까지 알아냈으면 우리가 fx도 알아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잘 보세요. 우리가 fx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이한 애죠. 표준형이 두 개예요. 꼭지점을 이용해서 나타내냐, x절편을 이용해서 나타내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꼭지점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최고차항을 a라고 놓고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얘를 x절편으로 표현하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의 x에 x 플러스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누가 이득이야? 얘가 이득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생각을 하면서 하시라고. 그래서 fx를 우리가 x절편으로 표현하면 일단 여기까지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입니다. 그래서 자, 기억에서 물어보는 게 f0이 0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이건 대칭성을 가지고 맞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얘가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1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의 최소값은 f1이다. 당연히 맞을 거고요. 여기까지는 무난했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 디귿은 자 p에서부터 p 플러스 2야. 이거는 우리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바라보는 시점이야. 얘를 바라보는 시점. 그러면 봐봐, 우리 지금 이거 기하학적으로 풀기로 지금 이미 감을 잡았잖아. 그러면 얘는 p값이 움직이면서 x값의 범위가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둘의 차이가 몇이야? 2잖아. 그래서 여기부터 손가락이야. 그러면 이거의 간격이 2거든? 이만큼 간격이 2잖아.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만큼을 움직여봐. 이렇게. 움직여보면서 느끼라고. 그러면 잘 봐봐. 이 범위에서의 fx 함수값이야. 자, 이거의 최소값이야. 이거의 최소값을 gp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일단 gp를 느껴. 느꼈어? 느끼고 있어? 느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 차이야. 자, 여기부터 와보자. 여기부터. 자, 이렇게 p가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해봐. p가 이렇게 오면 봐봐. 일단 이 간격에서 최소값이 누구야? 최소값은 얘가 최소값이지. 그쵸? 이해돼? 이해돼? 똑바로 대답해. 이해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면 얘가 최소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계속 봐봐. 얘가 최소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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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값 이렇게 가지. 그러다가 이 최소값이 얘로 바뀌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게 언제겠어? 그걸 느끼라고. 봐봐. 계속 얘가 최소잖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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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하다가 어느 순간 얘네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경우?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최소값이 얘랑 얘가 같아. 그러다가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최소값이 누구로 바뀌어? 얘로 바뀐다고. 이해됩니까? 네.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이거였다가 같아졌다가 이걸로 바뀐다고. 그러면 얘는 GP의 최대값이야. 그럼 GP의 최대값은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야? 네. 같은데. 네, 여기서 갖는 거예요. 여기서. 한마디로 내가 만약에 GP 그래프를 그린다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처음에 봐봐. 이렇게 있을 때 최소값이 얘라고 그랬지. 즉 누가 최소값이야? FP가 최소야. 그죠? P부터 P 플러스 2까지인데 P를 넣었을 때가 얘가 FP고 얘가 F의 P 플러스 2잖아. 그쵸? 얘가 FP고 얘가 F의 P 플러스 2야. GP는. 그러니까 얘가 최소였다가 그러면 GP 함수가 이렇게 얘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여기부터는 G의 GP가 뭘로 바뀌어? F의 P 플러스 2로 바뀌잖아. 그죠? F의 P 플러스 2로 바뀐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 니네 얘하고 무슨 평행이동 관계인지 알아? 선행에서 했을 텐데. 그거 수직 아니에요? 수평? 아니, 이거 그냥 느껴도 되는데 봐봐. 여기다 0 넣어봐. 0. P에다 0 넣어봐. P에다 0 넣는 게 그럼 F0하고 F2가 똑같다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FP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이게 평행이동이거든. 뒤에 가면 이제 배우긴 하는데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GP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쭉 빠져. 이렇게 돼. 이게 얘 그래프야. GP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아니 어쨌든 여기 값은 GP가 될 수가 없잖아. 이해돼? 왜냐하면 여기 값은 얘가 FP면 P 플러스 1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최소니까 얘가 GP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쪽 위의 영역은 얘가 갈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1이라는 거야. 어차피 나는 지금 미지수가 몇 개야? 하나잖아. 그러니까 식이 하나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 라인이 y가 1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f의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이니까 3. 얘가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뭐예요? f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2에 2 해서 3분의 4 이렇게 해서 디귿도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 손가락으로 요거 하는 거는 수1에서도 나오고요. 수2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니네로 따지면 대수랑 미적분 1에서도 나와요. 2학년 때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경험 하나 쌓았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415번. 이것도 최근 모의고사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실시.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뭐 쭉쭉쭉 했답니다. 그래서 BC의 길이가 X일 때 문제가 자, 일단 자, 중심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지름의 길이가 X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X다. 일단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랑 비슷한 걸 어디서 해봤냐? 어디서 해봤습니다. 이거 아마 노트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안 돼 있음 뒤지겠죠. 돼 있을 겁니다. 기억났나? 나요. 나야 됩니다. 나야 됩니다. 기억나야 돼요. 그쵸?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뭐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이거 뭐 합해서 뭐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부채꼴 즉 원이라는 거의 특징이 뭐냐? 원을 출제자가 냈으면 원의 정의가 뒤에 가서 원방 가서 배우겠지만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r인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에서 기본적인 특징을 하라고 그러면 물론 각도에 대한 특징도 있고 뭐 중학교 때 했던 거 뭐 수직에 대한 특징도 있고요. 뭐 이런 특징도 있고. 근데 가장 원초적인 거는 중심으로부터 어디의 길이도 모두 같다라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뭐 했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그었어요. 네, 이것도 이거의 길이와 어차피 이거의 길이는 쌤쌤이니까 우리 이거의 길이는 반지름 r이라고 놓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였단 말이야. 아. 네. 그래서 원이 나온 게 아니라 4분원이 나온다면 4분원은 이거의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 특징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특징은. 그렇게 따지면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뭐가 보이셔야죠. 그쵸? 원의 중심에서 어디를? C를 긋게 되면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랬어? 한 변의 길이가 1인 거식이라고 그랬잖아요. 4분원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 이렇게 보이셔야 된다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리고 원에서 지금 얘가 반지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2분의 x로 얘도 이렇게 같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궁금한 게 지금 현 시점에선 뭐예요? 높이잖아, 높이. 얘를 알고 싶은 거 아니야, 얘를. 그쵸? 그럼 얘의 길이는 뭐 나와 있죠? 얘의 길이는 2분의 x라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요? 밑변의 길이는 1이라고 알아요. 즉,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노란색 부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노란색 부분이 필요하면 당연히 나는 뭘 해야 되겠어? 당연히 여기에서 연결을 해야죠. 그쵸?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결을 해보니까 아까 우리가 4분원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썼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라며. 중점이잖아.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수직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뭐가 돼요? 얘도 수직이잖아.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뭐야? 평행관계잖아. 평행관계에서 내가 뭐 했어? 선을 하나 그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는 뭐야? 같습니다. 같잖아. 그러면 90도 각, 90도 각이잖아. A 닮음이네. 그쵸? 이게 왜 AA 닮음이야? RAH 닮음이지. A를 많이. AA는 직각에서는 RH를 쓰죠. 아니, 뭐, 그건 필요 없으니까. 오, 난 왜 기억나지? 중학교 끊은 지 20년 됐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엇각이죠. 그래서 닮음이에요, 닮음. 그럼 내가 뭘 알 수 있어요? 여기 1이라며. 여기 2분의 x라며. 그럼 얘는 뭐야, 길이가? 루트에 1-4분의 x제곱. 이렇게 되죠. 네. 됐어요? 왜요? 피타고라스 했어요. 피타고라스. 그럼 나는 지금 뭐야? 빗변과 밑변이잖아. 그럼 얘도 대응하는 게 뭐야? 빗변과 밑변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식을 써보면 뭐예요? 빗변 1 대 루트에 이거 그냥 통분할게요. 4분의 4-x제곱 은 이게 빗변 대 밑변이야. 그럼 얘도 빗변 대 밑변이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에 4분의 4-x제곱 대 네모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네모가 뭐라고요? 그냥 이거의 제곱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길이가 뭐가 됩니까? 그냥 4분의 4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만 나왔죠. 계산만. 뭐였죠? sx인가? 네. sx는 뭡니까?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는 1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뭐예요? 4분의 저거 4분의 2x니까 얘는 마이너스 x제곱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8분의 마이너스 x제곱 2x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어차피 최대값을 결정하는 건 얘니까 얘만 생각하면 되죠. 얘만. 그쵸? 얘가 뭐야? 위로 볼로 꼭지점 뭐야? 1. 그럼 1 넣으면 뭐야? 1 넣으면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이 5니까 8분의 5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된다. 됐어요? 됐어요? 자, 얘는 쉬워요. 이런 거 보면 인수분해부터 의심하시고요.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러면 A 범위가 지금 저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A 플러스 1이고 여기가 3이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가 길이가 뭐야? 길이가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절편 얘가 3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면적을 식으로 표현하면 2-A에 3A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위로 볼록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젖밥이죠. 그쵸? 자, 사각형 이거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사각형의 넓이 PAQB의 최소. 그러니까 일단은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는 게 먼저죠. 그죠? 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있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보죠. 자, 일단 얘가 0,1이라고 했고요. 얘가 0,1이고 얘가 3,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같은 선상에 존재하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t, 안 보여. 그거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t, 2t제곱 플러스 1. 2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자, 얘가 t고요.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 3-t가 되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일단 높이. 자, 높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일단 여기서 이거 뺀 겁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럼 두 개를 빼면 높이는 일단 2t제곱 플러스 1에서 자, 얘를 뺀 거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의 t제곱 마이너스 6t 9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8 이거네? 그럼 뺐으니까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 이렇게 됩니까? 너 표정이 왜 그래요? 저요? 네. 이렇게 해서 높이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의 거시기를 ft라고 합시다. 이거의 넓이를. 그럼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얘가 높이야. 그 다음에 얘가 밑변이야.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3-t에 3t제곱 마이너스 6t
6t 플러스 9 플러스 그 다음에 저쪽은 2분의 1의 t에 3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 식 자체가.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얘가 공통인수니까 공통인수로 묶으세요. 3t, 6t 플러스 9. 자, 이걸로 묶으면 얘가 뭐가 돼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t.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t. 이렇게 해서 날라가네.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만 남아? 얘랑 2분의 3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구하고? 최소값. 이거 t가 뭐일 때요? 3으로 묶으면 네, t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죠. 따라서 최소값은 뭡니까? 2분의 3에 여기다가 잃는 거. 3, 6. 6.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9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됐어요? 좀 누나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슈, 내가 푼 거랑 뭐가 다른데 뭐 이러고 다르죠. 일단 사각형의 넓이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사각형을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해야죠. 변수가 2개인데. 네. 굳이 그러니까 굳이 AB를 네. 그 T랑 3 마이너스 T로 나눌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했다 그러면 제가 인정할게요. 이게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를 밑변 곱하기 높이로도 구할 수 있어요. 왜요? 네? 봐봐. 수직이란 얘기는 대각선이 수직을 잃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각선이 수직을 잃었다. 아, 별 뜻 없어요. 별 뜻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누나 그 생각하고 했어요? 아니잖아. 아, 뻥치지만 솔직히 높이만 생각했다며. 아니야? 아닌가 봐. 그럼 잘하신 거예요. 얘네가 서로 대각선이 수직 관계면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아, 네.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넓이가 같잖아요. 네.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한 다음에 2분의 1을 생각해서 얘를 변수로 안 놓고 그냥 3으로 놨다. 그럼 인정. 어우, 잘했어요 그럼. 그럼 잘했고. 넌 아니잖아. 제가 질문했는데 문제가. 아, 그렇네요. 아, 저렇게 풀어서 했으면 잘했어요. 저렇게 하면. 높이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밑변은 3이라고 정해져 있고 높이만 해서 최소값 구했다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이면 우리가 1학기가 끝나면 예전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여기서 이제 직사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이 모두 나오는데 이 문제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또 따지고 보잖아? 못 풀 건 아니야. 니네 피타고라스 배웠잖아. 피타고라스 배우면서 니네가 내가 말하는 그 찌그러진 삼각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삼각형의 한 변이 X축 또는 Y축과 평행하면 넓이 구하는 게 쉽잖아. 우리 아까 한 것처럼. 근데 내가 말하는 찌그러진 삼각형이란 얘기는 어떠한 변도 평행하지 않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이거를 우리가 찌그러진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걸 또 우리가 또 딱히 또 못 구할 건 아니거든. 니네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하면서 안 배웠어요? 이렇게 직사각형 만들어서. 됐어요. 그죠? 이렇게 이거 평행하게 그렸는데? 이게 아닌데? 안 찌그러져요. 아니, 찌그러져야 되는데? 찌그러지다 많았다. 오, 네, 이렇게 찌그러진 삼각형이 나오면 우리가 여기에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메꾼 다음에 직사각형 넓이에서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들을 빼서 구하는 거 했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찌그러진 삼각형 넓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각형은 직사각형이 아닌 이상 직접 구하기 힘들잖아.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문제 풀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좌표는 다 좌표화했어요. 아니, 그거를 하기 전에 어떻게 구할지부터 알아야 돼. 설계. 네. 아이고 왜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없어요. 이게 쪼개고 앉아 있었지. 아, 일단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GX랑 누구랑 만나는 거예요? AX랑 만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돼서 A-1랑 얘가 A,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 그래서 A 집어넣으면 얘는 A 제곱이 될 거고 A-1 집어넣으면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4A니까 fx는 4A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2,4A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A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사각형 얘를 구하는 거잖아. 얘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뒤에 가서 이제 공식을 배우고 막 이렇게 하면 얘를 뭐 삼각형으로 어떻게 쪼개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쪼개도 상관없고 이렇게 두 개를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쪽 삼각형은 일단 하나랑 평행하잖아.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이가 뭐가 돼요? 높이가 4A에서 A제곱을 뺀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높이 이거의 높이가 4A에서 A제곱 이렇게 뺀 거.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서 이쪽 면적은 이제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문제인 거잖아. 그쵸? 이 삼각형의 넓이를 중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하든가 중학교 때 방식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요거 이렇게 세 개를 빼서 하려면 할 수는 있죠. 뒤에 가면 이제 내가 사선 정리라고 알려줄 거예요. 공식이야, 공식. 찌그러진 삼각형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지금 알려줘요?